안녕하세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재미도 없고 짜릿하지도 않으며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사기판이다.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다. 절대 빚지지 마라. 당장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만 써라. 암호화폐는 사기다. 부동산은 끝났다. 얼렁뚱땅 자영업을 하려면 그냥 낮잠이나 자라. 최상위 포식자들과 사기꾼들을 조심하라. 방심하면 털린다.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저의 주된 이야기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새 대내외적으로 무척 시끄러운데요.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주식 투자의 적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싸거든요. 주식시장의 호재는 주식이 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두렵고 무섭다고 안전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안전해 보일 때는 주식이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값을 다 주고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도 별로 없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주식이 싼 겁니다. 왜냐고요? 그 주식을 붙들고 잠을 자기가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고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본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의 논리와 주식시장의 논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반대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고 모순이죠. 여기에 주식 투자의 중요한 핵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털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일상의 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결국엔 양털 깎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2021년 그 고점에 왜 다들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렸는지 생각해보세요. 안전해 보이고 돈이 될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을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역발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속고 속이는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이는 카드로 게임을 할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건 마케팅이고 속임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혹되면 털리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가 아이러니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몇 달 전부터 홍콩 ELS 원금 손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홍콩 ELS 가입 금액만 총 15조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이 50% 내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실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가입 당시 홍콩 ELS 만기 수익률이 3.5%인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수익률은 3.5% 정도인데 손실률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7년 전인가 환율 파생상품인 키코 사태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파생상품의 특성상 누군가 손실액만큼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ELS 상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놈들이 왠지 의심스러운데요.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의 특성상 누군가는 따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이 짓거리를 잘한다고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그쪽 연봉과 성과급이 좀 센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당하는 놈만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일까요? 그놈들이 왜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었죠. 오늘의 추천 메뉴는 먹다 남은 쓰레기라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예적금 말고 추천하는 상품은 거들떠보지 않는 게 좋다고 했었죠. 아니, 정말 돈이 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직접 투자하겠죠. 은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요. 뭐가 아쉬워서 돈이 되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하겠습니까? 아닌가요? 오히려 은행에서는 좋은 투자 상품은 여러분에게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은행으로서는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놈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말이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대략 200만 명의 피해액은 46조가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사기 경계 경보를 발령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렇다고 절 믿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털리고 울고불고 질질 짜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의 홍콩 ELS처럼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은 당한 놈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만 할 뿐입니다. 때문에 사기 공화국에서는 괜히 깝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기만 당하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넘쳐난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세요. 모르면 나대지 말고 그냥 낮잠이나 자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고점에 그냥 낮잠이나 자라고 2년간 줄곧 떠들었던 거고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기 공화국에서는 그게 미덕입니다. 제가 말했었죠. 자식, 친척, 친구, 지인 모두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너무 냉혹하다고요? 그래도 털리고 난 다음에 박수나 줍는 노후를 보내는 것보다 1000배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아무에게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돈 자랑 해봐야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똥파리만 달라붙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때문에 주변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소문이 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말입니다. 따라서 그럴 땐 연막작전을 이용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다 털렸다고 소문을 내세요. 그러면 똥파리들이 안 달라붙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털됐다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연락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하죠. 혹시 이놈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테니까요. 이틀 전에 시사 프로를 통해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인터뷰를 접했는데요. 퇴직금 2억을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에게 말입니다. 보나마나 퇴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겠죠.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꼬셨을 겁니다. 퇴직자들이 대부분 투자나 장사한다고 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노리는 놈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안전한 정기예금에만 넣어놓고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털리는 겁니다. 퇴직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으로만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로는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퇴직금을 털릴 이유도 없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